이건 제 동생의 유골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며느리감이 꺼낸 작은 하얀 상자. 그 순간 55세 박미숙 씨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아들 재훈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며느리감 서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동생 이름은 이민준. 2010년 7월 15일 14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 사건의 가해자가 바로 당신의 아들 박재훈입니다. 재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진아, 무슨 소리야? 14년 전 당신은 우리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갔죠.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유골함. 그 안에는 14년 전 억울하게 죽은 14살 소년의 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와 사랑 그리고 용서에 관한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2010년 여름 서울 강남의 한 학원가. 14살 이민주는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누나, 나 이따 집 가서 게임할 거야. 민준이 누나 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와. 엄마가 치킨 시키신대. 와, 좋아. 빨리 갈게. 민주는 신나서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그때 빨간 스포츠카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습니다. 민주는 10m 넘게 튕겨나갔습니다. 으악!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119 빨리 119 불러. 차에서 19살 청년이 내렸습니다. 박재훈이었습니다. 재훈은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옆에서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급히 말했습니다. 재훈아, 빨리 가자. 경찰 오기 전에. 하지만 빨리. 너 술 마셨잖아. 미성년자 음주에 뺑소니까지 하면 인생 끝이야. 재훈은 겁에 질려 다시 차에 탔습니다. 차는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민주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병원. 1시간 후 서진과 부모님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민준이는 어디 있어요? 우리 아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뭐라고요?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서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영안실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작은 몸이 있었습니다. 천을 걷어내자 민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일어나. 누나한테 장난치는 거지? 서진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빨간 포르쉐였고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범인을 잡아야죠. 우리 아들을 죽인 놈을.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도난 차량으로 신고되어 있었고 범인의 단서는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범인도 못 잡아?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서진은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꼭 찾을 거야. 민준이를 죽인 놈을 꼭 찾아서 복수할 거야. 1년이 지난 어느 날 2011년 서진은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 술집들을 돌아다니며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서를 찾았습니다. 이 남자들. 사고 당일 밤에 이 술집에서 술을 마셨어요. CCTV에는 4명의 청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빨간 차 키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너구나. 하지만 신원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습니다. 2년 후 또 다른 발견. 2012년 서진은 우연히 글을 다시 봤습니다.
강남의 한 클럽에서 저 남자, 분명히 그날 그 남자야. 서진은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그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편함에는 박재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재훈, 드디어 찾았어. 서진은 더 조사했습니다. 박재훈은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사건을 은폐했던 것입니다. 이 나쁜 놈들, 돈으로 모든 걸 덮었구나. 서진은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놈에게 똑같은 고통을 줄 수 있을까? 직접 죽이는 것은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론 부족했습니다. 저놈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야 해. 저놈이 가장 행복할 때 모든 걸 무너뜨려야 해. 서진은 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재훈의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의 일과 취미, 친구들. 그리고 2015년 서진은 우연히 재훈을 만났습니다. 2015년 운명적 만남. 서진은 재훈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재훈은 평소처럼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요. 네, 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재훈입니다. 서진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후 재훈은 서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혹시 실례지만 전화번호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서진은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어느 날, 재훈은 서진에게 고백했습니다. 서진 씨, 서진 씨 좋아해요. 사귀어 주시겠어요? 서진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계획대로야. 하지만 겉으로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재훈 씨 좋아해요.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재훈은 행복했습니다. 서진은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두 사람은 1년째 교제 중이었습니다. 재훈은 서진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서진아, 나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나도 그래, 재훈아. 거짓말. 너 같은 살인자를 어떻게 사랑해.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진은 점점 재훈에게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은 현재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배려심이 많고 다정했습니다. 아니야. 이 감정은 착각이야. 저놈은 내 동생을 죽인 살인자야. 2017년 서진은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재훈과 함께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그를 보면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누나, 왜 복수를 안 해? 미안해, 민준아. 누나가 약해졌어. 서진은 울었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 물었습니다. 서진아, 가족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더라.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야? 서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해외에 계셔. 그렇구나. 언젠가 만나 뵙고 싶다. 만나면 모든 게 끝나는데. 2018년 재훈은 서진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서진아, 나랑 결혼해줘. 재훈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훈아, 나 평생 너만 사랑할게. 너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 서진은 머뭇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돼. 복수를 해야 해. 민준이를 위해.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응, 결혼하자. 재훈은 기뻐하며 서진을 껴안았습니다. 서진은 그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민준의 유골함 앞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누나 어떡하면 좋아?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 하지만 넌 저 사람 때문에 죽었잖아. 서진은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이야. 상견례 때 모든 걸 밝힐 거야. 그리고 복수를 완성할 거야. 2018년 11월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서진의 부모님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서진아, 정말 괜찮겠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엄마.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 집안이 우리 민준이를 죽인 집안이라니. 참을 수가 없구나. 아빠, 제가 다 계획했어요. 믿고 따라주세요. 서진은 민준의 유골함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서울 강남구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박재훈의 가족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박종현 60세, 어머니 박미숙 55세, 그리고 아들 재훈 28세. 오늘 우리 재훈이가 결혼 상대 부모님 만나는 날이네. 미숙이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집안이었으면 좋겠어. 종현이 대답했습니다. 재훈은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서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 인생의 전부예요. 30분 후 서진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진의 아버지 이정호 58세가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종현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악수를 거부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숙이 밝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진 씨, 우리 재훈이가 서진 씨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서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재훈은 서진의 이상한 태도를 눈치챘습니다. 서진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종현이 물었습니다. 서진 씨 아버님은 무슨 일 하세요?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지금은 퇴직했고요.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14년 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순간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을요? 미숙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교통사고로요.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진이 가방에서 작은 하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유골함입니다. 네. 서진이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제 동생 이민준의 유골입니다. 재훈은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이는 2010년 7월 15일 14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던 중 빨간 스포츠카에 치였습니다. 범인은 도주했습니다. 술에 취한 미성년자였습니다. 미숙은 불안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범인이 누군지 아세요? 서진이 재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박재훈. 재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4년 전 당신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생을 쳤습니다. 서진아, 나는. 그리고 도망갔죠. 우리 동생을 피 흘리며 죽어가게 내버려 두고.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집안이 돈으로 다 덮었지. 경찰 매수하고 증거 없애고. 종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인정하세요? 서진의 어머니가 울며 물었습니다. 종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숙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재훈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재훈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14년 동안 단 하루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도망갔어. 비겁했어.
재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서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 당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진아, 나는 3년 동안 당신에게 복수하려고 접근했어요. 재훈은 충격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것도, 사귄 것도, 결혼 승낙한 것도 전부 복수를 위해서였어요. 그럼 우리 사랑은 거짓이었어?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서진도 재훈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든 다음 모든 걸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 승낙한 거예요. 당신이 가장 행복할 때 진실을 밝히려고. 재훈은 절망했습니다. 서진은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재훈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서진아, 서진아, 가까이 오지 마세요. 서진아, 나 진심이었어.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게 중요해요? 당신은 살인자예요. 알아. 내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재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아, 너도 나를 사랑했잖아. 거짓말이 아니었잖아. 서진은 흔들렸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서진도 재훈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면 안 돼요. 당신은 내 동생을 죽인 사람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비겁했어. 재훈이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진아, 나 자수할게. 지금이라도 자수할게. 그러니까 날 용서해줘. 자수한다고 민준이가 돌아와요? 아니, 그럼 소용없어요. 서진은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재훈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제발. 날 버리지 마. 놔주세요. 안 돼. 너 없으면 난 못 살아. 그건 제 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준이도 살고 싶었어요. 서진은 재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은 14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그 말로 끝이에요? 재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당 안에서 부모들이 대면했습니다. 정우가 종현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아버지도 아니야. 자식이 사람을 죽였는데 덮어줬어. 종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하다고? 14년이나 지나서? 정우의 아내 윤희가 울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피 흘리면서 엄마 찾았을 텐데. 미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들은 정의를 짓밟았어요. 돈으로 진실을 묻었어요. 종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 절대 용서 못해요. 정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재훈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무슨 사건인가요? 2010년 7월 15일 강남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이민준. 제가 범인입니다. 경찰은 놀랐습니다. 14년 전 사건을 지금 자수하는 겁니까? 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재훈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구속되었습니다. 재훈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양가 부모님과 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재훈, 2010년 7월 15일 음주운전 및 뺑소니 치사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왜 14년 동안 숨겼습니까? 겁이 났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의 아버지 박종현 씨가 사건을 은폐한 것이 맞습니까? 네. 아버지가 경찰과 언론을 매수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윤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 우리 아들을 돌려내.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재훈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주 후 서진은 재훈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재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서진아, 와줘서 고마워.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뭐? 나 진심으로 너를 사랑했어.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예쁜 여자인 줄만 알았어. 근데 알아갈수록 정말 좋아졌어. 그만해요. 너랑 있으면 행복했어. 너 때문에 처음으로 과거를 잊을 수 있었어. 당신은 과거를 잊었을지 몰라도 우리 가족은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알아. 미안해. 재훈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서진아, 나 나중에 출소하면 너 만날 수 있을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는 끝이에요. 서진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했지만 용서는 못해요.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서진아, 서진아. 재훈이 유리창을 두드렸지만 서진은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서진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누나가 복수를 망쳤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재판이 끝난 후 서진은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재훈 생각이 났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꿨습니다. 한쪽에서는 민준이 누나, 왜 복수 안 해? 라고 물었고, 다른 쪽에서는 재훈이 서진아, 사랑해라고 속삭였습니다. 으아, 서진은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매일 밤이 고통이었습니다. 2020년 두 번째 해, 어머니 윤희가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서진아, 너 박재훈 면회 가니? 가끔요. 왜? 그 나쁜 놈을 왜 만나?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서진은 한 달에 한 번씩 재훈을 면회했습니다. 까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걸음이 움직였습니다. 서진아, 나 덕분에 버티고 있어. 고마워. 재훈이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나 출소하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2021년 세 번째 해, 아버지 정우가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아빠, 아빠. 병원 중환자실에 정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14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윤희가 울었습니다. 이것도 다 그 집안 때문이야. 우리 민준이 잃고 이제 당신까지. 정우는 한 달 후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왼쪽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서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짐만 되는구나. 아빠, 무슨 소리예요? 제가 돌볼게요. 서진은 아버지를 돌보며 일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2022년 네 번째 해, 재훈의 어머니 미숙이 서진을 찾아왔습니다. 서진 씨, 우리 재훈이 좀 만나주세요. 왜 저한테 오세요? 재훈이가 요즘 많이 우울해합니다. 서진 씨 만나고 싶어 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면회 안 갑니다. 서진은 6개월 전부터 면회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재훈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미숙이 울었습니다. 사모님, 저도 힘들어요. 저도 매일 고통받아요. 알아요. 우리가 서진 씨 가족에게 큰 죄를 지었다는 것. 그럼 이제 그만 저를 찾지 마세요. 서진은 냉정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2023년 다섯 번째 해,
재우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을 도왔고 교육 프로그램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박재훈, 모범수라 2년 감형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면회인 없냐? 한 번도 안 왔던데. 있긴 한데 제가 면회 거부했습니다. 왜? 그분이 저를 보면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재우는 서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편지가 재훈의 방에 쌓였습니다. 2024년 6번째 해, 어머니 윤희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암 3기. 서진아, 엄마 얼마 못 살 것 같아. 엄마 무슨 소리예요? 치료하면 돼요. 하지만 윤희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엄마 이제 지쳤어. 민준이 보고 싶어. 민준이한테 가고 싶어. 엄마. 윤희는 6개월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너는 행복하게 살아. 엄마, 박재훈, 그 사람 용서해줘도 돼. 엄마 무슨 소리예요? 너 그 사람 사랑하잖아. 엄마는 알아. 엄마, 용서해. 그래야 너도 편해져. 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2025년 11월 출소일, 재훈이 출소했습니다. 7년형에서 2년 감형되어 5년 만이었습니다. 교도소 문 앞에는 아버지 종영과 어머니 미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아, 엄마, 아빠, 가족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서진이는 안 왔어? 재훈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이 안 되더구나. 재훈은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나 같은 놈을 왜 기다려. 재훈은 출소 후 바로 서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사한 지 오래였습니다.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한서진 씨는 2년 전에 퇴사했습니다. 재훈은 절망했습니다. 서진아, 너 어디 있어? 한 달 동안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카페에서 어느 날 재훈은 우연히 서진이 일했던 그 카페에 갔습니다. 10년 전 처음 만났던 그곳. 카페는 그대로였습니다. 재훈은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너 때문에 고생했지.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재훈은 그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서진아. 서진도 재훈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앉아.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출소한 지 얼마나 됐어? 서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한 달 됐어. 그랬구나. 너 어떻게 지냈어? 그냥 살았어. 아버지 돌보고 어머니 병수발하고. 어머니? 무슨 일 있었어?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 암으로. 재훈은 충격받았습니다.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지. 다 내 잘못이야. 재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아, 나 매일 후회했어. 14년 전 그날을. 왜 술을 마셨는지, 왜 운전을 했는지, 왜 도망쳤는지. 교도소에서 매일 밤 너희 동생 꿈을 꿨어. 민준이가 나한테 왜 날 죽였어? 라고 물었어. 민준이 이름을 기억해? 물론이지. 절대 잊을 수 없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진아,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아직도 너 사랑해.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 재우는 놀랐습니다. 정말? 응. 미워하려고 했지만 사랑하게 됐어. 10년 동안 계속. 서진아. 하지만 재훈아, 우리는 안 돼. 왜? 너는 내 동생을 죽인 사람이야. 우리가 함께하면 민준이가 너무 슬퍼할 거야.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그리고 엄마도 돌아가셨어. 다 너희 집안 때문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가 아니야. 하지만 용서할게. 재훈은 놀라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응.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용서해줘야 너도 편해진다고. 서진은 가방에서 민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민준이야. 14살 때 모습. 재훈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민준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미안해. 형이 잘못했어. 재훈은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민준이도 용서해 줄까? 모르겠어.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해 줄 거야. 재훈아, 우리 이제 헤어져야 해.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알아.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한 거지. 재훈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데? 만약 내가 그 사고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우리 행복했을까?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행복했을 거야. 정말 행복했을 거야. 그렇지?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행복해, 서진아. 꼭 행복해야 돼. 너도 행복해. 서진은 재훈의 품에서 벗어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 재훈아. 안녕, 서진아. 서진은 카페 문을 나갔습니다. 재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1년 후 2026년, 재훈은 봉사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교통사고 유족 모임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재훈입니다. 저는 14년 전 뺑소니 사고를 낸 가해자입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속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재훈은 매주 유족들을 만나며 도왔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서진을 그리워했습니다. 서진아, 잘 지내고 있니? 서진은 작은 책방을 운영했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결혼 안 하세요? 이렇게 예쁜데.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왜요? 제 마음속에 이미 한 사람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서진은 민준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누나 잘못했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서. 하지만 민준아, 누나도 행복하고 싶었어. 서진은 매일 눈물로 잠들었습니다. 서진의 아버지 정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이 악화되었습니다. 서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만 남겨두고 가서. 아빠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민준이 보러 간다. 엄마도 보러 가고. 아빠. 서진아, 너도 이제 너 인생 살아. 행복하게.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진은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서진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서진아. 서진은 재훈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훈이 서진을 껴안았습니다. 울어. 많이 울어. 내가 여기 있어. 서진은 재훈의 품에서 통곡했습니다. 장례식 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 앉았습니다. 재훈아,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씩, 하루하루. 가족이 다 떠났어. 민준이도, 엄마도, 아빠도. 서진아, 나 너무 외로워. 재훈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우리는 안 돼. 왜? 이제 용서했다고 했잖아. 용서와 사랑은 달라. 나는 너를 용서했어. 하지만 함께 할 수는 없어. 왜? 우리가 함께하면 민준이를 배신하는 거야. 재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아, 민준이도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야. 아니야. 민준이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어. 14년 동안 혼자.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준아, 누나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재훈은 놀랐습니다. 서진아, 무슨 소리야?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서진아, 재훈아, 미안해. 나 너무 지쳤어.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안녕, 재훈아. 다음 생에서는 평범하게 만나자. 서진아, 서진아. 서진은 재훈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매일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2023년 한국에서만 음주운전으로 19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각각 가족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순간적인 선택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음주운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인생도 파괴합니다. 대리운전, 택시, 대중교통, 다른 선택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